SM 내분 사태 주주들만 신났다? 물음표가 붙었어요. 근데 SM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은 사실 뭐 엔터 업계에 있어서는 뭐 그렇죠. 입지전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 SM이 뭐야? 네가 뭔데? 도대체 나를 때려 왜 그래? 네가 뭔데? 그지. 헤이 이제 다시 뭐 이런 거 아니야? 네. NCT도 이거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SM 엔터가 지금 이제 집안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수만이 원래 이제 이수만 씨가 그 총괄 프로듀서였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박진영 씨라든지 아니면 방시혁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직함 대표 직함을 걸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수만이잖아. 그렇지. 수만인데 직함이 없어요. 공식 그쵸. 직함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분율이 18.72%로 대주주입니다. 그렇죠. 1대 주주. 근데 이게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그 이면이 드러난 게 2012년 무렵이에요. 그때 이제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라이크 기획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라이크 기획.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왜 처음에는 주목을 한 게 라이크 기획이 있다라고 주목한 게 아니고 뭔가 돈을 많이 벌어. SM 엔터. 그렇죠. 잘 나가. 그런데 어딘가 새는 것 같아. 새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라이크 기획이라는 데서 이렇게 호스가 하나 따져 있어. 그쵸. 그래서 그 끝을 찾아가 보니까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가 나온 거야. 이수만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어디 보면 회사인 거죠. 개인 회사인 거야. 옛날에 SM 엔터가 1995년에 설립됐을 때는 그래도 그냥 뭐 척박하고 정리가 안 됐지만 이렇게 커졌는데 이렇게 그냥 따로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배당을 해요. 우리 주주들한테. 그럼 얼마 가져가야 돼? 18%면 100만 원에 18만 원. 18만 원 가져가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안 합니까? 그거는 대주주니까. 그건 뭐라고 안 해. 근데 문제는 내가 원래 1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라이크 기획에서 매출의 6%를 가져갔던 거예요. 최대 6%까지. 여기서 우리가 매출의 6%라는 걸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무슨 차이인 거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물건을 팔았어. 그러면 매출액이 나오잖아. 세일즈가 근데 나오잖아. 매출, 세일즈가 나오고. 거기에서 판매비, 관리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구 팔려고 갈 때 그 운송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거 다 빼고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사실상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업을 해서 실제 그 영업으로 발생한 영업 외 수익 말고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존재 가치야. 그런데 이 영업이익에서 6% 떼줘도 많은데 매출에 일단 6%를 차감하고 가는 거라서 매출이야, 매출.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가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망할 나갈 때도 때도 있는데 적자 나더라도 매출에서 떼어가니까 아무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야. 돈 받아가는데.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과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큰 회사에 그러면서 이제 소액 주주들이 반발하는데 그 중에 그 약간 좀 과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행동주의 펀드라고. 그렇죠. 네, 그 얼라인 파트너스라고 바로 행동주의 펀드가 얘네들입니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너 18%라며. 뭐 18만 원만 가져가면 되지. 매출에서 이거저거 뒤에서 몰래 띄워서 실제로 너 가져가는 거는 40%가 넘네. 네. 야, 이거 자본시장의 건강하지 한 형태가 아니야. 당장 빼. 아니 근데 사실 이 라이크 기획이 아까 제가 2012년에 처음 알려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KB 자산운용에서 문제제기를 먼저 해요. 이게 뭐냐? 2019년에 뭐야 이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흔히 이제 군대 용어로 짬 시킵니다. SM에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요. 근데 그땐 그냥 넘어갔어. 결국은 KB가 그냥 한번 시원하게 주장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 지분 0.9%를 가진 얼라인이 들어오면서 이 얼라인이 표를 하나 깝니다. 봐라. 음반 판매량 넘사벽. 그쵸? 근데 매출 거의 뭐 한 70% 그지? 워낙 BTS가 워낙 세니까. 아니 그럼 뭐 이 회사가 그렇게 꿀려 안 꿀려? 아니 뭐 상당하지. 매출. 상당하잖아. 음반은 오히려 더 많아. 근데 시총은 JYP랑 똑같아.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듣는 JYP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매출 보면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거 뭐 때문이다? 바로 라이크 기획 때문에. 라이크 기획이 빨대 꽂고 빼가니까 주식이 쭉쭉 빨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이제 공론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가 무슨 펀드라고 했어요? 행동주의 펀드. 행동합니다. 맞아.
행동해서 주주들한테 이제 그 일반 대중 주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폭로하면서 야 우리가 이 기업을 좀 더 그쵸. 관리 감시를 하려면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감사가 들어가서 이 사안에 대해서 낱낱이 좀 내부 정보를 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쿠데타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선임이 됩니다. 맞습니다. 쿠데타에 성공을 해. 온라인 파트너스가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왜냐하면 0.9% 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기서 폭로한 라이크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설득을 당한 거지. 주주들을 설득한 거지. 그 중에 가장 큰 주주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 국민연금. 네. 처음에는 SM이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답변이 어렵다. 이제 SM이야. 이거 돈 거기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 아니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럼 뭐라 그래? 우리는 SM이 수만인데요. 그럼 할 수 없잖아. 선생님이 하신다는데 못 잡니까? SM이 원래 SM인데요. 그럼 하면 할 말이 없죠. 명확하게 뭔가 이 밖에 제도권 나오기 전에 그쵸. 분화된 형태로 2092년까지 음반 수입의 음원 수입의 상당량을 또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주주들이 봤을 때는 야 SM 무슨 동네 구멍가게냐? 그렇죠. 아무리 SM을 세웠다 하더라도 대주주면 됐지. 그냥 그만 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갑자기 해지까지 가게 된 거죠. SM도 이제 압박을 느끼고.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 왜냐 어떻게 보면 집안 싸움이에요. 왜냐 라이크 기획에 주는 돈 그래 뭐 너무 심해? 그래 그러면은 뭐 계약 해지해. 그런다고 해서 이수만 씨가 들어오는 돈이 그럼 줄어드냐? 뭐 상당 부분 뭐 라이크 기획 쪽으로는 줄어들겠지만 그렇죠. 자기가 대주주니까. SM 18%는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시총이 11조로 올라가면 그 대주주가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사실. 주식도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일이 한번 터집니다. 뭐냐? 현재 그 대표가 이수만 씨의 처조카예요. 어떻게 보면 측근, 그쵸. 신복들이죠. 가족 혹은 측근.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사회와 대표가 카카오를 끌어들입니다. 카카오가 2대 주주로 떠올라요. 여기가 이수만 씨가 이렇게 원래 있던 거 아니겠어요, 지분이? 근데 온라인이 얼만큼 있어? 꼭 고작해야 1% 남짓이란 말이야. 컴투스 굉장히 익숙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좀 줄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게 1%고 그다음에 현 경영진이 0.3% 정도. 네. 그러면 얼마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바꾼 거까지 좋았어. 네. 근데 경영권은 없잖아. 경영권 없지. 그럼 얘는 자기들이 편이 필요하잖아. 네. 근데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관들은 사실은 뭐 경영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카카오랑 손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이제 9%까지. 그러니까 이수만 씨에 이은 이수만 총괄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 대주주로서 위치가 어때요? 흔들흔들합니다. 흔들리는 거죠. 게다가 요 18.78%가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을 때의 주가랑 그렇지. 그 다음에 경영권은 넘긴 다음에 그냥 일반 지분으로의 18%는 가격이 아예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수만을 내쳤다. SM에서 이수만이라는 성역자를 지우려는 쿠데타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SM 사태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카카오를 끌어들이는 뉴스에 이수만 전 총괄이 극대노를 합니다. 경로를 하면서 와요. 한국으로 돌아와. 그쵸. 해외에 있다가 그러면서 또 하나의 플레이어를 끌어들입니다. 바로 이게 하이브죠. 그렇죠. 이수만이 니들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내가 하이브한테 이거 다 넘긴다. 대신에 하이브가 이거를 좀 더 사 이렇게. 그래서 니네 그냥 눌러버리고 우리가 다 가져가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수만과 하이브 연합, 그 다음에 현 경영진과 카카오 연합이 지금 인수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경영권을 가지고 이 이제 새로운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싹 다 잘라요. 그렇죠. 이사회 싹 다 갈아버린다는 혁신안을 발표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전쟁이야 이제. 그렇죠. 이제 전쟁인 거야. 때문에 그런데 하이브 입장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수만 씨 전 총괄의 지분만 믿고 경영이 원활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40% 정도는 내가 가져가야 그렇죠. 그래야 여기에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지분이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름이? 그 외에 그 외한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주식시장에서 사들여서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외, 이 그 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우리가 이제 경영권 가져올 건데, 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지분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적절한 가격으로 살게 하면서 공개적으로 공개 매수를 알립니다. 그게 12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주가가. 그래서 12만 원에 막 산다고 나온 거야. 근데 이 하이브 뒤엔 누가 있냐면 하이브가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네이버랑 같이 합작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하이브 네이버 연합과 카카오 연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결도 있는 건데 이러니까 이제 현 경영진은 이건 말도 안 돼. 이수만 더 나쁜 짓 많이 했거든. 내가 다 불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폭로전이 나오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건데 그 폭로전 영상이 있죠. 폭로전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걸 보고 가겠습니다. 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카지노가 포함된 이수만 월드를 지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소속 아티스트들을 동원했다. SM 엔터테인먼트 이성수 대표가 자신의 이모부인 이수만 전 총괄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이수만은 나무심기를 연계한 K-팝 페스티벌을 각국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수만의 부동산 사업권 관련 욕망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전 총괄이 걸그룹 에스파의 노래 가사에까지 나무 심기를 넣으라고 강요해 결국 음반 발매가 연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음악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나무심기 가사를 넣은 노래를 부를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에스파 멤버들은 속상해서 울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전 총괄의 역외 탈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2019년 홍콩에 개인 기획사를 세워 SM과 해외 기획사가 정산하기도 전 음반 판매액의 6%를 떼어갔다는 겁니다. 하이브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르면 해외 프로듀싱은 전혀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이브는 이수만의 해외 개인 회사인 CTP의 위법 요소를 알고도 동조하거나 묵인한 것일까요? 하이브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전 총괄과 주식을 넘겨받을 때 SM과의 모든 관계가 정리된 걸 전제로 했다며 개인 차원의 프로듀싱까지 관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 많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주체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수 대표 또한 이번에 폭로한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고를 날린 셈입니다. 이수만 전 총괄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MBC의 하이브와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면서 세무조사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SM 주가는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을 훌쩍 넘은 13만 1,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이브의 지분 확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데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이성수 대표는 급기야 이제 대표직도 내려놓는다 이러면서 이수만 또 내려놓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맹점이 있긴 있습니다. 뭡니까? 원래 임기가 3월 27일까지예요. 그래요? 일단 일단 어차피 연임이 안 돼. 하이브한테 넘어가면. 그러니까 일단은 내려놓고 폭로전을 하면서 약간 여론전을 펼치는 걸로는 보여요. 카카오 엔터가 인수를 했을 경우에는 카카오의 웹툰, 그래서 그다음 미디어, 그렇죠. 그다음에 K-팝까지 그러면은 다 해먹겠다는 거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도 있고 얘도 걸면 걸려. 걸리는 거야. 어. 하이브가 인수할 경우에는 야 1군 아이돌 니네가 다 가져갔네. 1군 아이돌. 그럼 1군 아이돌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네가 시장 지배적. 그러면 1군 아이돌 시장에서 네가 맘대로 해도 가격 프라이스 세터가 되겠네. 그렇죠. 라고 하면 그것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시장을 규정하고 어디까지를 산업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둘 다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하이브 SM이 합병을 해요. 뭐 콘서트 가격 한 장에 막 50만 원씩 팔아. 글로벌 프라이싱을 해서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지. 속수무책이잖아. 그럴 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딜 가? 그냥 거기 있어 그냥. 저희 딩딩대학 딩딩대학도 오시면 콘서트는 됩니다. 무료입니다. 네, 네. 네.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크리스마스 전날 아이일 때 어땠어요 기분이? 선물 받을 기대 같은 거 하면 좋았죠. 좋잖아. 네. 근데 자기 전에 갑자기 저기서 방문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야. 아이 당신
아니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니 모든 걸 상황극으로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비싼 걸 사면 어떡해? 우리 살림 어떡하라고? 아니 애가 좋다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네. 아니 뭐 크리스마스 선물 한 번 사주고 인생 끝낼 거야? 이 사람아 1년에 한 번이야 1년에 한 번. 아니 이 이런 얘기를 이런 들으면서 잠드는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어? 되게 좀 심란했겠지. 그러니까 내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로 소비를 하는데 그게 금원으로 환산이 돼서 거래가 되고 그게 금전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K-pop 팬들 예술품을 소비하는 네. 향유하는 팬인데 그 가수들 뭐 아까 뭐 가사도 나무 심기로 바꾸라고 그러지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아티스트의 음악을 존중하고 예술 세계를 누렸다는 그런 효능감으로 살아왔던 팬들 입장에서는 마치 그런 부부 싸움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뭔가 야 에스파 걔 돈이 안 되잖아. 돈이 되잖아. 뭔가 이 산업 자체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 프로덕트 관점에서 너무 부각되는 건 아닌가. 그게 좀 팬들에게는 좀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팬들도 생각하는 쪽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드려보면서 네.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